이제 우리 앞에 문제 이거 풀었을 때 3번은 이건 답이 뭐예요? 3번은 보니까 3번 낮아질 거죠? 그다음 4번은 뭐예요? 매수인은 높아진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의 256페이지, 투자. 자, 우리 투자는 항상 이제 매년 보니까 한 7개, 8개 정도 시험이에요, 8개. 그래서 이 투자가 사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일단 공부할 게 뭔가요? 이런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투자에서, 이렇게 이 내용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재래 때 효과는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 투자는 항상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한 위험이 있어요. 특히 이제 위험 중에 꼭 공부하실 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게 위험이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유형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해결할 것인가. 처리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사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수익률이 꽤 중요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같이. 이런 게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특히 보니까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 관계를 반드시 아시고요. 가치는 뭐 있습니까? 시장 가치와 그 다음에 투자 가치. 이런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요 2개 차이를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우리 실제 자기 어떤 돈을 갖고 있으면 집을 살 때 딱 집 한 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집을 확인한 후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최선의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 최선의 투자 대안을 선택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보통 현재 투자할 금액인데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미래에 있는 수익이 분명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있는 1억과 5년 후에 1억은 화폐의 가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폐에 대한 시간상 차이가 있으면 이 시간상 차이가 있는 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파악합니다. 자, 6번째 보니까 주로 중요한 건 총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익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순수익을 어떻게 산출하려는 게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7번째 보니까 앞에 있는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마지막에 투자할까 말까 투자 분석 기법이 있는데 투자 분석 기법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 두 번째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어요. 비록 테마는 총 7개지만 실제 우리 문제를 보통 8개 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가 내용이 꽤 어렵지만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전체를 다 묶어서 공부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은 이게 앞뒤가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항상 달락달락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는데 만약에 특정한 파트 모르면 이건 빼버리시라고. 자, 이 말은 이걸 모른다 해서 이걸 모르냐 이 관계없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달락달락 끊어서 보니까 아는 건 철저히 내 걸로 가져가시고 굉장히 힘든 건 처음부터 그냥 손 떼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뭐 있으면 내가 할 거 하지 말을 딱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건 꼭 명심하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투자에 대해서 할 건데 맨 먼저 할 건 투자와 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사실은 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그 문제 중에 15, 16, 17이 있죠? 좀 이따 풀 건데 그러니까 15, 16, 17은요. 단지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 투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시험 날까 한번 봐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제 이 2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이겁니다.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운영한 후에 마지막 뭐합니까? 처분할 건데 어쨌든 공통점은 둘 다 이 물건 산다는 거예요. 사서 판다는 건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운영할 의사가 있냐 없냐 따라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항상 투자, 투기 구분 묶고도 무조건 운영할 의사가 있냐 없냐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런 걸 구분할 목적이 아니라 기본 용어. 그러니까 투자하고 투기에 대해서 기본 용어를 보시는데 이때 우리 취득이란 말은 뭐냐? 내가 이 물건 삼에 따라 내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이 취득에 대한 대가 곧 이게 뭐 현금이 나간다 해서 현금 뭐가 됩니까? 유출. 같은 말이 뭐냐? 지출. 같은 말이 뭐냐? 비용. 그러니까 이 투자가 힘든 게 왜 힘든가 하면요. 똑같은 용어 가지고 학자마다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에 대한 대가가 뭐냐? 곧 이게 소득, 이득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처분 대가가 뭐냐? 곧 이게 자본 이득인데, 이런 자본이란 말과 똑같은 게 투자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10억 주고 사가지고 12억 주고 팔았어. 그럼 2억 번 거지?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2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투자 금액에 대해서 얻었던 이익에서 자본 이득 쓴다고요. 물론 이때 보니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은 저한테 올 수 있는 이익이 되어진 결과 이걸 묶어서 말하면 현금이 들어온다 해서 현금, 유입. 같은 말이 뭐냐? 수입. 같은 말이 뭐냐? 소득. 이렇게 쓴다면 용어 자체가. 자, 일단 이런 용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있죠. 우리 거기 있는 문제 15, 16, 17번 풀 겁니다. 자, 결론 틀림맞게 그 세 개 푸는데 결국은 있죠. 이런 지문 나오면 무조건 통과하라. 얘는 절대 틀린 지문 안 낸다. 이 말이 말 뜻이. 네? 자, 15번요. 보니까 미래 현금 수입과 현재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다. 여기 보세요. 내가 집 살 때 언제 사는 겁니까? 현재 살 거지. 그죠? 산다면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있는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0억이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미래 어느 시점에 12억 주고 팔았다는 것은 결국 뭐 있습니까? 현재 있는 현금과 미래에 있는 현금을 바꾼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투자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에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러니까 나오면 투자란 딱 나오죠.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관계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 쭉 보시고. 봤으면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집 살 때 주로 어떤 걸 고려합니까? 응? 여러분 집 살 때 주로 뭘 고려합니까? 응? 또. 그죠?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고려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뭐 투자할 때 주요 의사 결정 변수하면 결국 모든 걸 다 고려하니까 이건 절대 무조건 맞는 지문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말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7번. 설마 그 투자에 대한 장점 나 있지. 그 속에 나쁜 말 쓰겠어? 그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투자에 대한 장단점, 투기에 대한 장단점 나오면 무조건 그냥 통과시켜버리라고. 이런 건 틀린 지문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정리해 보자고요. 자, 책 보니까요. 256페이지요. 예, 갈로 1번 투자에 대한 개념 중에서 두째 줄, 세 줄 끝에 있죠. 투자는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한 행위가 뭐냐? 곧 이게 투자다. 그러니까 장래 불확실한 수익, 미래 수익을 위해서 현재 뭐 있습니까? 예, 금액을 갖다가 희생, 바꾸는 것 이 말 뜻이고요. 그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볼까요? 257페이지 큰 3번 투자에 대한 장단점 해서 첫 번째 장점 나 있죠. 그냥 다 좋은 말이야.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뒷장에 단점 다 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큰 4번 투자 결정 시 고려할 사항 나와 있더죠. 나오거든. 이건 몽땅 다 뭐 있습니까? 다 포함한다. 결정할 때.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건 지금부터 261페이지부터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이걸 단락단락 끊어서 봅니다. 제일 먼저 지렛대 효과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지렛대 효과를 하기 위해서 기본 용어 좀 정리합니다. 자, 일단 이런 이제 기본 마인드는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집 살 때 내가 이 집을 10억 주고 샀다. 이 말이 곧 뭐 주택 가격이면서 곧 이게 뭐예요? 총투자지. 그 집 살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기 돈만 투자하는 경우 있지만 타인 돈을 빌린다고 그죠? 그래서 자기 돈을 뭐라냐? 여기에 지분 투자라는 용어 쓰겠다. 그죠? 타인 돈을 뭐라 씁니까? 저당 투자 이런 용어를 쓴다고. 참고로 아까 보니까 투자 같은 말이 뭐죠? 자본. 그래서 총투자 같은 말이 총자본. 그 다음에 지분 투자 같은 말이 자기 자본. 저당 투자 같은 말이 타인 뭐요? 자본. 뭐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10억을 투자해서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어. 수익률 몇 프로? 20%지? 자, 이때 보니까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는 거면 총 자본 뭐랍니까? 수익률. 그러면 자기 자본 가지고 뭐 해서 나왔던 수익률이 있죠? 이걸 뭐라 씁니까?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이 있죠? 이게 무슨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뭔가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저당 수익 같은 말이 뭐냐? 은행 이자입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개념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이자율 같은 말이 뭐냐? 수익률. 수익률 같은 말이 뭐냐? 이게 환원율. 환원율 같은 말이 뭐냐? 할인율.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자율, 수익률, 환원율, 할인율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차입자가 은행에 갚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율이 이자율이지. 그 반대로 뭐 있어? 은행들은 뭐 차입자 받는 금액이 아닙니까? 받는다 이게 뭔데? 수익률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보는 시각의 분명히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다르다 생각하지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묶어서 보시라고 공부하실 때.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했으면 이제 지금부터 지렛대가 뭔가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개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렛대라는 개념 꽤 많이 들어봤죠? 큰 돌이 있으면 이런 긴 막대기란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 돌을 들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내 돈만 투자해서 지분만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보다도 결국 뭐 있습니까? 타인의 돈. 저당을 타인 돈 쓸까? 자, 타인의 돈을 갖다가 이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이게 지렛대. 자, 그럼 지렛대는 원래 이거든요.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이 그 지렛대 효과인데, 그럼 중요한 건 이 키워드 하나, 둘, 세 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요 세 개 중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지렛대라는 것은 무조건 타인 돈만 들으면 좀 지렛대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문제 가볼게요. 18번. 18, 19, 20, 21. 요거 세 개. 19, 20, 21. 자, 일단, 보통 저는 이미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데, 책을 보든지 문제 풀 때 저는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중요한 키워드는 자꾸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다른 어떤 부연설 많이 보지 않고 보면 핵심이 뭔가 따라갈 수 있거든.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뭐 있습니까? 시간 등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어요. 또 명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름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걸 키워드를 항상 이 표시를 좀 해보시라고. 해보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19번 보니까 뭐 키워드 딱 두 개 아닙니까? 뭐는? 지렛대란 뭐 나와야 돼?
예, 차입금. 이 끝이야. 뒷말 아예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또 키워드 끝에 지렛대 나 있지. 나오는 순간 뭐 나와야 돼? 차입금 말 때 말치 뭐 나 있습니까? 네? 그거 뭐 나 있어? 전세금, 전세. 전세는 내 돈 아니잖아. 남 돈이잖아. 자, 그래 보시고. 21번. 자, 레버리지 같은 말이 지렛대죠. 얘도 그 앞에 뭐 나 있어야 돼? 타인전 뭔데, 그게? 저당권과 전세.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항상 이 지렛대는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보지 말고, 어쨌든 타인 돈만 들은 무조건 이건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앞에 보는 게 제가 18번 안 했더죠. 이건 설명해 볼게.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가 누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가져 집 한 채 사는 것보다 은행 돈을 빌려서 똑같은 10억이지만 집을 3개, 4개 사면 따라서 그만큼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 지금 쓰고 있는 분산 투자, 물론 뒤에 살 건데 분산 투자 효과의 말 뜻이 뭔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말 뜻이고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세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요 지렛대잔 종류가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 몇 페이지 있는 거지 이게? 32페이지죠? 자, 강의 32페이지 보면 지렛대잔 종류 3개 있죠. 그죠? 예,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 지렛대 3개 있습니다. 요 3개에 대해서 할 건데 지금부터 그 맨 밑에 있는 문제,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할 겁니다. 문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이 부동산학에서는 계산 문제 매년 7개가 보통 시험 나옵니다. 7개 나오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건 다 풀 수가 없다죠. 한 3개 또는 4개만 맞추시면 돼요. 3개, 4개 풀어갖고. 이 3개는 분명히 여러분이 실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수업할 때 우리 계산 문제는 딱 8개만, 8개만 해서 요것만 하시면 어쨌든 요 3개는 무조건 풀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지난주에 했던 게 있어. 인력, 이론. 이건 무조건 나와, 100%.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이 뭡니까? 계산 문제는 각각마다 어떤 기본적인 포맷이 있어. 그런 포맷을 알고 있으면 금방 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자, 일단 우리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맨 밑에 문제 보니까요. 투자 내역은 총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다. 이때 자기 자본은 4억이고 남돈 6억 빌렸다. 그 결과 저당 이자율이 각각 A는 10%, B는 25%, C는 20%일 때 총 자본 수익률과 각각 있는 자기 자본 수익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볼래요? 이런 문제라면 항상 이렇게 표를 만드시라고. 총 투자 금액은 그 속에 지분과 뭐가 있습니까? 남돈 있죠? 이렇게 이 포맷 만들고 그 다음에 따라만 가시면 문제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2억이란 순수익이 나왔다. 이때 보니까 내 돈은 현재 4억을 투자하고 남돈 6억 빌린 거죠? 자, 그런데 A는 보니까 금리가 몇 프로냐? 10%이다. 이때 여기 있는 지분 수익이 몇 프로 될 것인가? 자, B는 보니까요. 여기 있는 금리가 25%인데 이때 쓰고 있는 이 지분 수익을 몇 프로 될 것인가? 그 다음에 C는 보니까 금리가 20%인데 이때 지분 수익이 몇 프로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실제 시험은 딱 한 개 묻게 돼 있어요. 자, 한번 가보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합니다. 만약에 남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한다면 결국 나오는 수익이 2억이지. 이때 수익률 몇 프로예요? 자, 요 20%는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입니까? 총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입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아까 보니까 총 자본 뭐랍니까? 이렇게 쓰겠죠? 총 자본 수익률. 그러면 보세요. 이제 A부터 합니다.
남돈 6억 빌렸지. 이자 10%입니다. 이자 금액은 6천이죠. 이 말은 남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하면 나오는 수익 2억인데 남돈 6천 빌려 저기 6억 빌릴 만큼 이자 비용을 빼야만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액 나오겠죠. 그래서 2억 중 6천을 빼니까 1억 4천이라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4억에 대해서 1억 4천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35%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B는 보니까 6억에 25%면요. 이자가 1억 5천입니다. 자, 이 말은 은행 이자 주고 남는 게 내 손에 지는 금액이죠. 그래서 2억 중에 1억 5천 빼니까 나오는 수익은 5천 되니까 내 돈 투자 금액의 4억에 대해서 5천이란 수익이 나온 결과 12.5%란 자기 자본 수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보니까요, 결국은 얘는 20%입니다. 20%면 결국은 이자가 얼마죠? 1억 2천이지. 6억에 대해서. 자, 이때 뭐 있습니까? 이 내 손에 지른 금액은요, 8천 되겠지. 2억 중에서. 따라서 내 돈 투자 금액이 4억인데 나왔던 수익은 8천이니까 20%였던 자기 자본 수익이 있습니다. 항상 묻는 게 이런 거 매번 물어, 매번.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지렛대에 대한 종류 보니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0이 있으죠. 자, 이제 해볼게. 자, 보세요. 여기 있는 A부터 할게. 자, 여기에 무슨 지렛대는 봐보자고.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투자하면 나오는 수익이 몇 프로죠? 이게 정상적인 수익이야. 근데 A는 타인의 돈을 빌려간 결과 내 손에 지었던 수익률 몇 프로? 이건 이익의 손해예요. 이익 본 거지. 이익을 봤다 이게 뭔가 하면 정의 지렛대요. 자, 다시 원래 정상적인 수익은 20% 나와야 되죠. 근데 B는 남 돈 빌린 결과 나왔던 수익은 12.5%지. 얘보다 더 적은 거지. 이 말은 내가 오히려 남 돈 빌려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손해보았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부의 지렛대. 근데 C는 보니까요. 남 돈 빌리지 않고도 나오는 수익이 20%고 남 돈 빌려도 자기 잡은 수익이 20이죠. 변화 있습니까?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영지렛대. 같은 말이 뭐냐 중립적 지렛대. 이를 쓴답니다. 중립적.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그림 그릴 건데요.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지렛대는 종류를 할 때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일 먼저 할 게 있죠. 이런 그림을 딱 그리시라고. 양쪽 끝에 저당과 지분 써놓고 있죠. 중간에 총 자본수를 일단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소 모양이 첫 번째 수평인 거. 그 다음에 한쪽이 기울면 반대쪽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도 있다. 시소 모양이죠. 딱 세 가지 모양 이외에 없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요 내용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쓸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자, 첫 번째 A는 자 일단 총 자본 수익 몇 프로예요? A는 은행 금리 10%지. 그죠? 지분 수익이 35%예요. 자, 가보자고요. 자, 현재 여기 A인데 총 자본 수익이 20% 돼 있다. 은행 금리가 10%지. 그러니까 보면 은행 금리 얘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무조건 자기 자본 수익은 항상 얘보다 커야 돼. 그래서 실제 35% 나 있죠.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정의 지렛대. 자, 두 번째 B 다시 갑니다. 자, B는 보니까 총 자본 수익은 20%인데 은행 금리가 25%죠. 25%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 12.5%예요. 그럼 현재 B는 보니까 얘는 은행 금리가 25%라는 소리 뭐 결국 뭐 있습니까? 총 자본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실제 자기 자본 수익은 얘보다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부의 지렛대. 자, 그 다음에 C는 보니까 현재 보니까 총 자본 수익 20%이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은행 금리 20%, 지분 수익 20이 다 같죠. 그죠? 따라서 이 말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당 수익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이 같으면 무조건 얘도 같아요. 항상. 그래서 실제 보니까 지분 수익도 몇 프로죠?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이 개념을 꼭 보시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시험 나와 문제에서. 자, 만약에 저당 수익률보다도 총 자본 수익이 더 크다면 이때 보니까요. 이게 총 자본 수익률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이고 현재 이 자체가 정의 지렛대냐 부냐 0이냐 뭐냐 무슨 문제에서 그러니까 물었을 때 있죠. 제일 빠른 방식은요. 이런 그림 그리시라고요. 저당 수익 중간에 총 자본 수익 지분 수익은 그냥 따라만 가시라고. 어쨌든 저당보다 총이 더 크죠. 그럼 무조건 올라가요.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서 모양이 이렇게 된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거야 무조건. 없다고. 그래서 현재 이 모양이죠.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분명히 총 자본보다 얘가 더 크지. 따라서 이건 지분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무슨 지렛대? 이거 외에는 시험 낼 게 없다고 했어 문제에서. 자, 같은 맥락이 뭐냐? 문제 23번요. 23번. 23번. 자, 일단 나와 있던 게 정의 지렛대라는 것은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요 볼래요. 자, 두 번째.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최근 문제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묻는 게 이걸 더 많이 묻습니다. 문제에서. 타인의 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를 갖다가 이용하는데 더 많이 이용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을 것인가 요걸 시험 낸다 문제에서. 이때 보니까 지렛대가 보니까 정의 지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영 지렛대 3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관연 여기 있는 지분 수익률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렛대에 대한 진폭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개를 다 하셔야 돼 문제에서. 즉 무슨 말이냐 요거 다시 해볼게. 보세요. 똑같은 이 조건 하에서 타인 돈을 더 많이 빌렸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현재 보니까 내 돈은 2억을 투자하고 남 돈은 8억을 빌렸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자, 일단 A부터 합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이자 얼마? 10%니까 8천이죠. 2억 중에 이자 8천 빼면 낼 수 있는 지름 금액은 그래서 내 돈은 현재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을 투자해서 1억 2천 나온 결과 수익률 몇 프로? 60이지. 그러면 요거 승되겠네? 정의 지렛대에서는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지분 수익은 더 커진다. 한 번 더. 자, 이 그림 보니까 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과거에 6억 빌렸을 때 정의 지렛대에서는 지분 수익이 35%죠. 근데 8억 빌렸을 때 뭐 있으면 지분 수익 몇 프로입니까? 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 진폭이 더 커진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 부. 요 B가 부지. 그죠? 자, 부인데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8억에 대한 이자 25%입니다. 그럼 이자 금액이 얼마냐? 2억이 2억. 그러면 2억이란 수익을 가지고 2억이란 이자를 갚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0이지. 그런 결과 얘가 뭐 있습니까? 투자 금액 2억에서 0이면 몇 프로? 0%지. 그럼 이 말 아닙니까? 6억을 빌렸을 땐 자기 자본 수익이 12.5%인데 타인 돈을 8억 빌렸을 땐 수익이 더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부의 지렛대에서 부채를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뭐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요. 이 그림 가보니까 B 같은 거는 B는 뭐 있습니까? 어쨌든 내용 보니까 여기 있는 6억 빌려서 12.5%죠. 근데 8억 빌려간 결과 뭐 있으면 수익이 몇 프로죠? 얘보다 더 큰 거 진폭이. 그죠? 그래서 진폭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C는 0지렛대.
현재 보니까 8억에 대한 이자 20%. 자, 얼마죠? 1억 6천이지. 그럼 2억 중에 1억 6천 이자 갚으면 내 손에 지른 금액은 얼마 됩니까? 4천이 될 건데 내 돈 얼마 투자했습니까? 2억 장부에 4천 아닙니까? 수익률 몇 프로요? 변화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 말은 영지랬던 절대 수익률 변화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C에 있는 보니까 6억 빌렸을 때는 20%, 20%지. 8억 빌려 뭐 있으면 자기 잠수 몇 프로? 20%지. 진동 어떤 변동이 있냐고. 없다, 그죠? 따라서 이건 뭐 C는 무조건 보니까 지렛대는 타인의 돈을 아무리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무조건 지분 수익도 변화가 없고 지렛대에 대한 진폭도 변화가 없다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은. 자,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렛대는 즉 남돈 빌려가는 목적은 내가 이걸 벌 목적입니까? 손해볼 목적입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지렛대는 대부분 다 정해질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수익은 뭐합니까? 올라가지. 올라가지만 나중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요걸 가지고 2번 장난쳐서 틀린 말로써 감소한다라고 장난친 지 2번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문제 푸는데 몇 번 가는가 하면요. 자, 22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22번부터. 자, 투자 금액 대비 차이 비율이 클수록 뭐 있습니까? 지렛대 저기 효과는요? 커지죠. 왜? 일반적인 지렛대는 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중요한 건 24, 그 다음에 26, 27, 요거 3개입니다. 24, 26, 27인데, 24분부터 부의 지렛대 효과란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요. 요거. 자기 자본 수익은 12.5% 결국 뭐 바뀌었죠? 0%죠? 감소, 하락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26번 갑니다. 26번 아니고, 26번.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 했어. 자, 여보세요. 은행 금리하고 총 자본 수익이 같단 말이 이 말이 뭐지? 영지렛대, 영지렛대. 하여튼, 같단 말을 할 수가 무조건 영지렛대요. 영지렛대는 타인의 돈을 많이 빌리든 적게 빌리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변화가 없고 진폭도 변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27번요. 부채비율이 커지면 자기 자본 수익이 커질 수 있죠. 수익은 커지지만 그 반대 거꾸로 위험도 커진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말로 모르게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짓 했는가 하면요. 자, 거기 있는 25번요. 그런 짓을 했는데 이 문제 참 깔끔합니다. 실제. 네, 우리 25번 보니까 부의 지렛대가 발생할 경우 부채비율을 낮추면 정으로 바뀔 수가 해볼래요? 아까 여보세요. 요런 시소 모양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부는 부야, 정은 정이고. 그런데 자, 다시 보세요. 여보세요. 4억과 남돈 6억 빌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정이다 부다 차이를 가만히 보니까 요거 차이 같아. 그지? 그럼 나 같으면 다음에 똑같은 예가 들어간다면 요거 시험 내겠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저당 수익률이 달라지면 정이 부로, 부가 정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지?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보세요. 금리가 10%면 정이잖아. 25%는 부지. 0이면, 20%면 0이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거기 있는 말을 다시 내면 그렇게 내겠다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저당 수익률이 변화하면 지렛대 효과도 변화한다. 즉 정이 부가 정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을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걸 틀리게 되는 질문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마지막 28번 문제요. 계산 문제 항상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28번처럼 나오는데, 자, 28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 총 투자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이 있으면 항상 지분과 그 다음에 저당이 있더라. 그래서 일단 조건을 딱 보니까 총 투자 금액 일단 뒤에 100만 원 빼버리죠. 똑같은 조건이니까. 총 투자 금액은 100인데 지분은 40이고 저당은 60이다. 이때 은행 금리가 8%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곧 이게 순수익이 8나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있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1년간 임대주택 가격이 2%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이 집주인 측면 이익의 손해요. 이익이지. 그것도 결국은 수익 속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말뜻이. 그럼 이 말 아닙니까? 100 중에 2%가 올라갔으니까 요 금액이 2죠. 그래서 이 값이, 이 전체 수익 값이 10이다. 요걸 알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응?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가보니까 현재 60에 8%면 4.8 되지. 10 중에 4.8을 이자 비용 빼면 남는 금액은 5.2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전체 금액 40 중에서 지분이 5.2가 되어진 결과 13%가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문제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렛대가 딱 나는 순간 이 그림 그려야 된다. 이거 마시면 돼.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지렛대 효과가 있는데, 자, 말로써 묻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시요, 복습한 차원 해볼게. 지렛대는 반드시 개념 나오면 반드시 누구 나와야 됩니까? 요거야. 그 다음에 이게 정이냐 부냐 뭘 수 있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 그림 그려서 그냥 가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요건 좀 잘 좀 조심하세요. 특히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물론 이 말 아닙니까? 이건 무조건 변화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다만 보니까 여기서 진폭은 둘 다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데 이 수익은 더 클 것이 하락 이거 구분하시라고. 지분 수익이.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죠? 자, 책에 있는 내용 갑니다. 책에 보니까 우리 깔끔하게 262페이지 밑에 심화학습이 있습니다. 그 심화학습 자체가 딱 한 문제. 무조건. 그죠? 262페이지. 저 지렛대 효과 있는데 의의를 딱 보니까 이것저것 설명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응? 저당 자본. 늘 키워드지. 저당이 곧 남돈이니까. 그래 보시고 밑에 있는 예시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고 밑에 있는 3번의 특징 보니까 자 1번 지렛대 효과란 것은 이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을 진폭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요. 2번 뭐라 했습니까? 나와 있는데 지렛대 효과란 것은 쭉 금융적 위험은 부담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타인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수익은 올라갈지언정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위험은 더 커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 보시고요. 나머지 우측 가볼까요? 우측 동은 5번입니까? 지렛대 효과의 정과 부와 0이 뭐냐 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더 클까 생각해 보시고요. 밑에 있는 그 공식을 통해서 밑에 사례가 아까 풀었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자, 그래 하시고
네, 좀 쉬었다. 저기 있는 두 번째 있는 투자 위험과 위험합니다.